유념해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어쨌든 지금 뭐 전반적으로 상승 요인은 경제 민생이 너무 어려운데 거기에 일종의 이제 마중물 같은 전략을 이제 정부가 세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내란에 동조하는 거냐, 뭘 그러면 그렇게 모르겠어요. 가자는 거냐, 이제 이런 반문을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모두 이제 법조인이시니까 이것 좀 여쭤볼게요.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방금 전에 과반수 출석으로 임시회의 속개를 하게 됐는데요. 원래 이거 선거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선거 끝나고 다시 합시다라고 미뤄졌다가 드디어 오늘 하는 거예요. 6월 30일. 사실 이게 그 지귀현 그리고 조희대 그 두 사람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맞습니다. 다 떠나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물러나라라는 요구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정도의 각을 가지고 모이는 모임 아니냐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입장을 내야 돼요. 이게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뭔가 뭐 굳이 뭐 이럴 필요 있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요. 네. 이거는 사법부에 사실상 굉장히 위기를 가져온 거예요. 대법원장이. 그걸 뭐 이재명 대통령의 편을 들어줘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속전속결로 했을 때 다 내규 같은 걸 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무 이르게 내면서 아니 이거 제대로 검토한 거 맞냐고 당연히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우리는 기록을 안 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정치적 의도를 저는 숨기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국면에 사법부가 그냥 저벅저벅 걸어 들어오려고 했어요. 사실상 소개의 성과를 못 거둬서 그렇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초래했던 겁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려고 했다라는 점에서 그런 거예요. 판사들이 왜 모인 겁니까? 그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거 부인하면 안 돼요. 근데 나중에 물타기식으로 뭐 법원의 사법부의 독립을 뭐 해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약간 민주당도 비판하는 걸 넣고 기계적으로 뭐 5개 안건으로 합의했는데 본질을 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요.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신입 법관들 앉혀놓고 우리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란 걸 진짜 명심해야 된다. 재판 똑바로 해야 된다. 정신 차리고 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뭐 어떤 자구책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선의 법관들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인지를 국민들께 보여야 됩니다. 이런 걸 얼렁뚱땅 넘어가면 진짜 국민들이 평가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지금 문제되는 2명의 법관은 이제 희대의 정치 판사들인데 하나가 지기현이고 하나가 조희대 아니겠습니까? 조희대는 대법원장이고 지기현은 윤석열의 내란 사건을 재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재판을 맡고 있는 이 2명이 지금 사고를 친 건데 최근에 그 체포영장 기각도 뭐 영장전담 판사를 이름을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고 있어요. 저는 법원이 그동안의 관심 사건, 공적 사안에 대해 가지고 영장전담 판사 이름을 다 얘기해 왔는데 왜 이번에는 못 밝히냐. 전 이런 부분들도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좀 보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법부가 정치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의심을 받는 거고 지기현 재판장 같은 경우는 룸살롱 사진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사법부가 어떻게 자정할 것이냐. 우리가 상권 분립의 한 축으로서 사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동안에 신뢰를 많이 보내왔는데 과연 우리 사법부는 국민들의 신뢰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 이게 문제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판사들이 모여서 한번 회의를 오늘 하니까 한번 토론해봤으면 좋겠어요. 토론 주제 1. 과연 지기현이 윤석열 구속 취소를 내릴 때 나를 시간으로 바꿔서 법문을 창조해서 해석을 하고 그러고서 내보내주는 거는 과연 정당한가. 그러면서 왜 법원은 그 다음부터는 갑자기 또 원래대로 돌아가서 또 날로 재판하는가.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아니, 판사라는 법복 입기가 부끄럽지 않아요? 그럼 부끄러우면 법복을 벗어라 이 말입니다.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아니라면 부끄러움을 느끼면 그 자리에서 법복을 더 입겠다면 이 문제를 목숨 걸고 고쳐내야죠. 판사들이 책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 하나 따져먹고 싶고 또 하나는 조희대라는 대법원장이 대법원 상고심 늦게 하는 거 다 알잖아요. 매번 재판 늦게 한다고 진짜 대법원 가가지고 항의한다는 분들 많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 당시 후보의 사건만큼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인데 1심에서 유죄, 2심 항소심에서 무죄. 사실심이 끝났는데 대법원에서 갑자기
파기환송. 대선을 앞두고 갑자기 파기환송을 해가지고 유죄 취지로 돌려보내는데 9일. 그러면서 뭐 기록을 받니 안 받니 로그 기록 까자 이런 논란.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갔는데 고등법원이 또 5월 15일로 선거 운동 기간에 또 재판을 잡아요. 재판을 잡아버렸네. 그거 국민적 여론으로 이거 진압이 됐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진압이 안 됐더라면 재판을 5번 받았을 겁니다. 그 5가지 사건 다 기일 열렸을 테니까요. 그럼 이거 대한민국의 정치판은 완전히 사법부에 의해서 정치 개입이 이루어지는 완전히 개판되는 나라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예. 저는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도 시도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성공 못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미수라 불러요. 네네. 윤석열의 내란 미수, 조이대의 사법 내란 미수 사건이죠.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냥 넘어갑니까? 저는 판사들이 그 법복을 입고 네. 재판하잖아요. 그 들어갈 때 우리 변호인들은 가서 판사가 있든 없든 들어갈 때부터 인사하고 들어갑니다. 국민에 대한 예의예요. 네. 판사 개인에 대해서 우리가 높은 무슨 뭐 양반 나으리라서 우리가 인사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부여했다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변호사들도 그 높은 법대에 앉아있는 판사들한테 예우를 한다고요. 네. 그럼 그 예우에 걸맞게 지금 판사들은 본인의 본분 하고 있느냐. 그럼 하나만 더 지적하면요. 지난 119 법원 폭동 사건도 있었고요. 12.3 불법 계엄 사건 있었잖아요. 이때 조이대는 과연 무슨 메시지를 냈는가? 아무것도 안 했죠. 침묵했습니다. 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죠. 네. 조이대는 악의 편이죠. 근데 그 악의 편의 짓을 계속 해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전 사법부가 네. 긴장감을 가지고 여기서 본인들이 스스로 안 고쳐내면요 타의에 의한 개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오늘 그 법관회의에 오신 분들 네.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은 제가 지금 나열한 거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세요. 그러니까요. 정상적인 결론이 나올 테니까 안 나오면 사법부도 이건 뭐 희망이 없는 거죠. 제가 볼 사법부도 때는. 개혁 대상이다. 희망이 없죠. 그냥 예. 판사들 솔직한 얘기로 박봉으로 살고 앞으로 나가서 변호사 개업해도 장사도 안 되는데 다 김앤장 가고 싶은 게 꿈 아닙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아니 판사 경력 가지고 좋은 부서 가서 뭐 지재권이나 뭐 좋은 그런 부서 배치 받아가지고 해가지고 나중에 나와서 변호사에서 돈 많이 벌고 싶은 게 꿈 아니에요? 솔직하게? 근데 그 욕망에 충실하라고 그 자리에 놔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판사들이 정말 대우각성이 필요하고 저는 그 내부를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 법관 대표자 회의 어렵게 열렸으니까 정말 있는 그대로 한번 논의를 해보라 이겁니다. 네. 이게 정상적이냐고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이. 그러니까. 비정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신인규 변호사의 지적을 전국 법관 회의에 참석한 판사들이 들으면 많이 아플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지금, 김주옥 부장 진짜. 판사님도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조이대의 대놓고. 난에 대해서 길게 아주 예. 주옥 같은 글을 쓰셨던 맞습니다. 재판장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다 목소리를 오늘도- 내셔야죠, 이제는. 아니 근데 오늘도 혹시 설마 온라인으로 출석하고 뭐 이런 거 아니 아니겠지? 오늘 모였다는 거 같아요. 오늘은 오프라인 실제로 상에서. 다 온 거죠. 예, 네, 과반이 넘게 이번에도 실제 출석했다고 뭐 하니까. 오지 않고 뭐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이랬다면 진짜 실망이고 어쨌든 대한민국의 법관들이 조이대 문제와 또 직위원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바르고 분명한 입장이 나와줘야 예, 예. 그래야 국민들이 흔쾌하게 재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 하나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는 판사들한테 내 인생이 걸린 재판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직위원 판사의 경우에는 본인의 이 룸사롱 사건에 대해서도 예. 지금 대법원이 아무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 조사 결과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그러니까요. 걸립니까? 사진까지 다 공개된 마당에. 시간이 지나면 어느 네. 정도 언론 주목도가 떨어지고 언론 뚝딱 유야무야 될 거야. 그런 기대가 네. 없다고는 생각들지 않는데 그렇게 국민들이 만만히 보고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사건 관계인이 아니라고 했지만 뭐 지방의 변호사들이니 뭐니 했지만 좀 부적절합니다. 그 술자리에 그리고 사진만 찍고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도 솔직히 믿기 어려워요. 어떤 그런 고가의 술집에 들어간 것 자체에 사진을 찍으러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그 말이.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사진 법조인들이 찍으러 룸사롱 완전히 법기술을 부른다 법꾸라지다 하면서 사법질서를 완전 국민들한테 오독되게 스스로들 만들고 있어요. 윤석열 씨 제일 전형적이고 그 네. 변호인들 마찬가지고 그리고 현직 판사까지 부장판사까지 그러는데 일조하고 있다면 부끄러운 거예요. 거기가 또 사법부를 얼마나 스스로 어렵게 만들었습니까? 그럼 진실을 얘기하고 저는 누구나 사람이 잘못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부적절하고 만약에 판단받고 징계를 받거나 처벌을 받아야 되면 하고 그걸 털고 아니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럼 직에 징계해가지고 직에서 면직될 정도인지 그거는 봐야 되는 거고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왜 사회 지도층이 이렇게 좀 없을까 그게 좀 너무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아니
아니 저는 검사들 집단 그 별장 사건 있죠. 네, 그 김학의 있죠. 예, 사건. 그거 사진도 동영상도 맞아요. 나왔잖아요. 네. 저도 본 기억이 나요. 누가 보더라도 그건 기박입니다. 예, 다 그게 나온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검사들 뭐 룸살롱 다니고 그런 거 뭐 접대받는 거 많이 알려져 있어서 네. 불신이 이게 큰 건데 사법부도 그렇습니까? 좀 물어보고 싶어요. 오. 아니 사법부도 그러냐고요. 신인교의 도발적 문제 제기. 아니 왜냐하면 사법부도 그러냐. 아니 김학의의 그 별장에 있는 그 동영상이 나온 것과 예. 지기현이 사진만 찍으러 들어갔든 뭐 술을 입에 대지도 않았는데 반가워서 들어갔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룸살롱에 있는 사진이 나왔잖아요. 그 그러니까. 팩트잖아요. 아니 그게 사진 두 찍을 사건의 거면 사진관으로 가지 왜 그렇죠. 룸사롱으로 가? 아니 두 사건의 본질이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요. 법관, 검사, 사회에서 아주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룸살롱을 간다? 그럼 거기서 국민들이 떠오르는 건 뭐냐? 유착이죠. 힘 있는 자들과의 유착, 어둠의 세계와의 유착을 국민들은 불안해하니까 그럼 지기현 재판장 신뢰 못한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윤석열에 대해서 유리한 결론만 매일 내렸잖아요. 네. 구속 취소 법문을 어떤 법조인이 날로 되어 있는 걸 시로 해석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시간으로 계속 하죠. 인권 보장 뭐 그럼 계속 시간으로 하죠. 근데 안 하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룸살롱 사진도 나왔어. 재판도 소위 말해서 정말 뭐같이 했어요. 그럼 자기들이 이건 판사들이 자존심 상해서라도 용인 못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왜 제가 네. 열을 내고 판사들은 그렇게 마음이 차분해요? 그러니까. 전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권위라는 건요 필요합니다. 권위주의와 우리가 싸워서 타파시키는 거지 권위를 잃으면요 그 직역은 설 수 없어요. 의사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판사도 마찬가지예요. 네. 권위는 누가 세워주느냐? 남이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입법으로 국회에서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판사들이 자기 역할 잘하면서 스스로의 권위를 세워 나가야 되는데 네. 저는 거기서 지금 이 사건 처리가 매우 중요하다. 사법부의 네. 권위가 달려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